재수하면 인생 꼬이나요? 혼인하기 나름이죠. 일단 재수생을 위한 별도의 과목 선택권이나 과도기적 구제책은 없습니다. 이거는 꿈도 꾸시지 마시고요. 학원의 그런 마케팅적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자에 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평준화 지역 자공고를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전교 1등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름 있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 생기부의 질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에 컨설팅 업체를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자공고는 사실 일반고와 다르지 않다라고 봤을 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중에 무조건 교과 전형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컨설팅 업체를 통한 생기부 관리를 진행할 때 솔직히 업체가 해줄 수 있는 그 롤이 참 애매한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업체 측에서도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둘 다 노려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물론 5등급제에서 생기부 정성 평가가 중요해진다는 말들이 있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특목고 수준의 외부 활동이나 창체가 없다면 수행 평가나 세특에 들어갈 내용들을 도와준다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문의를 남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태라면 교과 전형의 상황을 걷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일단 어느 지역에 어떤 학교, 어떤 자공고를 가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자공고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내신 5등급제, 고교학점제로 가면서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를 이룰 거다. 정성평가가 줄을 이룰 거다. 이런 말이 많아서 좀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이제 업체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전에 그러면 그 학교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어머님이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파주에 있는 운정고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서울대를 21명,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27명이 합격을 했어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게 서울대 수시를 몇 명을 보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학교가 갖는 척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학종에 대비하는 척도.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명, 올해도 10명이에요. 이 정도의 실적을 낸다라는 거는 학교가 그만큼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어떤 활동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다음 전략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학하게 될 학교가 매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최상위권 대학 혹은 어머님이 목표하는 대학 수준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진학을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업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어머님이 어떤 계획을 잡고 방향을 잡기 어려우니까 한두 번 정도 컨설팅을 받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학생부를 만들어가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는 학생이거든요. 학생이 하지 않는데 업체가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모든 내용이 학생부에 실리지는 않거든요. 결국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본인의 어떤 진로 목표와 연결시켜서 활동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좋은 알찬 학생부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겉만 번지르하고 화려한 내용들을 썼다라고 해서 그 모든 내용이 학생부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무리 종합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최상위권 대학의 교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종합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정량적인 내신의 등급은 낮다는 게 정설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차이가 엄청나게 1등급 이상 차이 나냐, 그거는 아니에요. 연대라든지 이런 학교를 1점대 초반 학생들이 교과로 합격한다, 아니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다라고 했을 때 종합으로 지원하거나 합격하는 학생들은 1점대 약간 중반 정도, 그 정도 차이인 거지 등급 1등급과 2등급 차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공고이고 일반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1등급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단은 목표로 잡고 가시되, 경우에 따라서 이 친구가 종합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내신이 아주 좋으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잘해야 됩니다. 진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업체의 말을 너무 과신하기보다는 한두 번 정도 컨설팅을 받아보시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진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탐구라든지 활동을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은 대학 입시도 학교마다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야 결과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간 학교가 이 정도의 학교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는 솔직히 어디서 얻어야 돼요? 사실은 그거는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교 알림이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진학률 몇 프로, 뭐 2년제 대학 진학률 몇 프로 이 정도 수준만 나오는 거지. 거기에서 뭐 4년제 대학 중에서도 인서울이 있고 수도권이 있고 그 외 지방대학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뭐 비율 같은 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입학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학교가 전체 뭐 그 대학 입학 인원 중에서 몇 퍼센트가 수도권 대학 혹은 인서울 대학에 입학을 하는지, 그리고 인서울 대학 입학하는 학생 중에 교과로 가는 학생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종합으로 가는 학생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은 수능으로 가는 학생들은 몇 프로인지, 그 정도는 그런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학부모 간담회 총회에서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활용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살짝 해보자면은 이제 컨설팅으로는 방향성 정도를 잡아주는 그렇죠. 거고 네. 결국은 왕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탐색하는 것부터 녹여나가는 걸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설턴트가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방향을 못 잡거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막혀 있을 때 그 부분을 스스로 뚫고 나갈 수 있게끔 조력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메이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이드를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사자에 가까운 거죠. 그게 이제 예전에는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외부 활동도 가능했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자소서를 통해 가지고 어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했던 것들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도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특히 서울대만 놓고 보더라도 종합전형이지만 면접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의 말만 믿고 업체가 하자는 대로, 그리고 업체가 만들어준 대로 할 경우에는 결국은 학생 스스로가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좀 위험하죠.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내내 전교 1등을 좀 놓치지 않는 공부 기계라고 합니다. 근데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발표나 토론 수업만 해도 입을 잘 못 댄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는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28년도 대입부터는 교과 전형에서도 생기부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추세라고 해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특문고 애들처럼 화려한 리더십 활동이 없는 조용한 일반고 1등은 대학에서 매력이 없는지, 그리고 선생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학생이 수행평가나 세특 기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일 걱정이 억지로 성적을 개조시킬 수도 없고 미치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갖는 가장 큰 장점, 강점이라는 거는 어쨌든 내신이 잘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친구는 매력적인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교과 성적으로만 나타날 뿐이지 다른 부분에서는 그 부분들이 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생각에 우리 아이가 적극적이지 못해서 학생부가 부족한 게 아닐까?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활동들을 못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그 학교 내에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활동들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진로 목표에 맞춰서 정성적인 활동들을 좀 하는 그런 추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전혀 그런 감이 없거나 목표의식이 없거나 계획이 없는 친구들은 한번 어머님이 어떻게 그 조언을 하기 좀 불편하시면은 선생님과 좀 한번 상담을 해서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올해 1년 동안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느 대회에 참여하고 어떤 탐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만들어 가는 게 좋을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전 질문에서 답변해 드린 것처럼 어떤 외부 업체들의 도움을 원포인트 레슨처럼 한 번 정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학교의 어떤 특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컨설턴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특성에 맞게끔 이 친구가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찝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좋을 것 같아요.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심어주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조금 알려주면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어.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네가 했을 경우에 이 정도 위치까지 갈 수 있어라고 알려주면은 충분히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교 1등 하는 친구인데 네. 세트 내용이 안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눈이 조금 어머님이 어떤 기준이
그런 특목고의 화려한 학생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반고와 특목고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전체 분위기도 그렇지만 학생들 사이에 어떤 그런 경쟁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경쟁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있고, 잘 아시는 상산고라든지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학술대회라든지 탐구대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대회의 수준 자체가 고등학생들의 수준을 넘는 그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일반고의 활동 자체를 좀 비교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고, 또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어떤 관심 분야를 찾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집중하고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계기만 마련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충분히 좋게 더 학생부를 좀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목동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지금 내년 대입 대상 아들을 키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이는 전형적인 상태가 좋은 이과생이라 물리, 지구과학만 파았는데 사회는 중학교 이후로 쳐다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 목동 엄마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올해 대학 못 가면 끝장이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재수를 해서 2028 대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통합사회라는 생판 처음 보는 과목을 수능에서 쳐야 하잖아요. 반대로 문과 애들은 통합과학을 해야 될 거고, 학원에서도 재수하는 순간 수능 과목 자체가 바뀌어서 현역 애들한테 절대적으로 밀린다면 겁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재수생들을 위한 별도의 과목 선택권이나 과도기적 부채책이 아예 없는 건지, 정말로 이과 재수생이 사회 과목을 기초부터 다시 다 공부해서 현역 고3들이랑 똑같은 시험지로 경쟁해야 되는 건지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일단 재수생을 위한 별도의 과목 선택권이나 과도기적 구제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게 마련되면은 이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특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꿈도 꾸시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불안감을 어떤 자극하는 학원의 그런 마케팅적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수, 삼수, 장수생들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수능 시장에 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조금씩은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8 때부터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새롭게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불안감이 좀 커요. 근데 재수하면 인생 꼬이나요? 본인 하기 나름이죠.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머니 말씀대로 이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과목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2028에 이제 대입을 치르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이 두 과목을 배우고, 그리고 2학년 때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가 3학년 때 다시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 현직에 있는 강사들이 이야기했을 때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도 뭐 중학교 교과의 뭐 한 60-70% 정도가 연계된 그 내용들이고, 통합과학 역시 마찬가지로 중학교 과목들의 어떤 그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 과목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수준의 어떤 그 학습이 잘 되어 있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과목에 대한 공부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일단은 올해 3학년이 되니까 올해 입시에 최선을 다하셔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수능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에 재수생은 물론 삼수생 그 이상의 학생들도 수능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잘 하셔서 수능을 본다라고 하면은 재수 없이 그냥 올해 한 해 끝내는 거죠. 네.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는 게 내년이잖아요. 예, 내년이죠. 네. 불안한 거는 진짜 어떻게 못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작년에 모의 유형들을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중학교 수준의 어떤 교과 지식을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로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사회라는 게 말 그대로 사회가 총 9개 과목이 있는데 한 과목 한 과목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전체적인 과목들을 융합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불안은 하지만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거나 어떤 교과서를 먼저 접해본다라고 하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딱 들어봤을 때 네. 결과적으로 조금 중학생 때부터 좀 차곡차곡 쌓아 나간 친구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뭐 특히나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연계된 내용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통사통과를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이 사회나 과학 과목들을 열심히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 그 부분을 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틈틈이 그 부분들을 좀 미리 복습하고 예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통사통과는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그리고 내가 미리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포기하시지 마시고 틈틈이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킬러 문항의 부활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 예전에 1등급 비율이 꽤 높았잖아요. 근데 그게 확 줄었잖아요. 그렇듯이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과목은 쉽지만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어떤 난이도 조절은 그거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목이 쉽더라도 문제를 어렵게 내서 변별을 이끌어낼 수 있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